안녕하세요. 주식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차트 정리하면서 시황 및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최근에 누가 뭐라 해도 가장 핫했던 종목은 금요일날 상장되었던 카카오뱅크였죠. 카카오뱅크가 지금 상장을 하자마자 금융주 중에서 지금 1등을 거의 차지했어요. 시총상 1등입니다. 33조. 사실상 좀 금융주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싼 감이 있지만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 데에는 이게 단순하게 금융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종합적인 플랫폼 회사로 어느 정도 반영을 가치를 좀 보기 때문에 이 정도 밸류가 일단은 가능한 게 아닐까. 금융주로만 보면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 밸류는 아직까지 KB금융이나 뭐 이런 신한지주에 비해서는 현저히 자산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융주로 보기보다는 앞으로 카카오라는 거대 플랫폼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금융 사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미래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밸류를 다 끌어 모아서 이 정도 지금 밸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리적인 근거만 있다면 투자 심리에 의해서 아마 밸류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3조지만 월요일날 추가로 더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금요일날 외국인과 기관까지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첫 출발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지 않은 개인 투자분들은 월요일날 돌격을 하기에는 역시 조금 무리가 있겠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현재까지는 차트가 뭐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아래로 좀 급등락이 조금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냥 관심 있게 보시고 지켜보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릴게요. 가장 이슈가 됐던 것만큼 당분간은 좀 거래 대금이 계속 많이 터져주면서 핫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단타를 많이 치시는 분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지금 접근하기에는 많이 위험한 가격대다. 약간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카카오뱅크만큼 그 전에 계속 핫했던 종목이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 일봉을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거의 일주일 동안 30%가 올랐어요. 이때부터 보면은 그죠? 30%가 아니고 40%가 올랐네요. 어마무시하죠. 보통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이 아닌데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크게 시세를 줬던 이 가격대를 다시는 또 오기 힘들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반토막까지 거의 났다가 다 회복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계속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데는 혹시 이유가 없이 가는 건 없겠죠. 이때 아마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백신 허브화를 추진한다고 적극 투자를 한다고 했고 우리나라 토종 백신을 이제 적극적으로 내년 임상 3상을 올해 시작을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좀 얘기하면서 앞으로 계속 백신 강국으로 뭐 가기 위해서 백신 허브화 정책을 뭔가 앞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수혜를 볼 거다라고 해서 특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호재가 몇 개 좀 엮여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유독 강하게 흐름이 나왔고요. 같이 가는 녀석으로는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간 건 없어요. 백신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위탁 생산이죠. 치료제랑 백신이나 기타 등등 mRNA 최근에 뭐 투자건도 있고 그쪽으로 해서 조금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백신 허브화 정책 그쪽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추세가 계속 좋게 올라가고 있죠. 저점을 계속 올려주면서 지금 최근에 고가를 찍었던 부분까지 좀만 가면은 신고가가 가능한 지금 그 정도 가격대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을 봐도 최근에도 연기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물론 연기금 외에는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 일관성 있게 들어오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들쭉날쭉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온 금액이 좀 더 많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도 나쁘지 않다.
정도로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추세는 좋으니까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핫했던 게 이제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삼바까지 봤고, 다음 테마 섹터로는 메타버스를 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때 음봉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이 정도 나와준다면은 단기 매매로, 단기 스윙이든 매매로 좀 접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강력한 17%의 상승이 나오면서 떠나보냈죠. 아쉽지만 영영 떠나보내는 건 아니고, 또 이 종목도 다시 조정이 나올 거예요. 계속 가는 종목은 없죠, 주식이.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은 이렇게 한 주에 엄청나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43%짜리 주봉이 나왔어요. 주봉을 좀 잘 체크하시면 돼요. 다음 주가 뭐 요런 음봉이 나온다던가, 요 정도까지 빠지는 음봉, 2주간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1주간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 주도 계속 요 가격대에 그래서 노는 뭐 양봉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음봉이 나와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봉상에 봤을 때는 역시 뭐 요런 가격대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가격대에서는 한번 지지받는 걸 좀 확인을 하고 좀 공략을 하는 전략을 일단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섹터로 강했던 거는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에서도 몇몇 강한 종목들이 테마성의 흐름으로 잘 갔던 게 이제 코세스 라는 종목이 있고, 장비주죠. 그래서 이때 조금 1차적으로 올라왔다가 어떻게 보면 매집의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이때 상한가를 감으로써 이제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기준봉을 강하게 만들고 나서 금요일날 이렇게 3일선 반등까지 잘 나왔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끝날까요? 그죠? 끝나진 않죠. 만약에 월요일날 잠깐 뭐 시세를 줄 수는 있는데, 다이렉트로 뭐 갭 떠서 가버리고 이러면은 어쩔 수는 없지만, 만약 다시 요런 밑꼬리 자리나 시간이 흐르면서 11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11선의 자리나 뭐 이런 식의 적절한 눌림목 자리가 준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절대 한 번에 끝나진 않으니까, 단기 매매 스윙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자리들 한번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는 종목으로는 덱스터도 지금 수급이 잘 들어왔고, 아마 코세스랑 비슷한 흐름으로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지넥스텍,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코세스보다는 약한 흐름인데, 이게 또 언제 갑자기 뭐 하루 이틀 사이로 약간 뭐 대장주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같이 보면서 공략을 하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 눌림목을 먼저 준다던가 이러면은 대장이 아니더라도 눌림목 자리 자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면은 일시적으로 대장 자리를 하루 이틀 정도는 또 뺏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최근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코세스나 덱스터, 아지네스텍 같은 거는 이제 같이 보면서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3일선 부근에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월요일날 이렇게 만약에 나와준다면 아마 요런 3호일선 반등 자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하루 정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걸 만약에 갭이 떠서 슈팅이 나와버리면은 완전 단타를 하시는 분은 아니면은 좀 대응하기가 힘들 것 같고,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요런 자리들 눌림목 주면은 그때 하시는 게 좀 시간적인 여유나 눌림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수급이 잘 들어왔던 게 대복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원 종목이 원래 이렇게 대장을 하다가 또 한참 또 안 움직일 때는 안 움직이고, 수급이 들어올 때는 좀 유독 또 강하게 들어오고 약간 좀 들쭉날쭉해요. 어쨌든 금요일도 대장의 흐름이 나오면서 이때 대복주가 뉴스가 일단은 남북 연락선 복원 이후에 한미 외교 장관이 이제 첫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대북 협력을 협의했다고 하고, 남북 대화도 미국이 뭐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인도주의적 협력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신원도 같고, 아난티도 사실상 신고가를 찍었죠. 이때 신고가를 살짝 윗꼬리로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일신석재도 있었고요. 그렇죠?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흐름이 들어온 모습. 그리고 데아티아이도 신고가를 살짝 윗꼬리로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비는 약간 그냥 11선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정도의 흐름, 이 정도만 그냥 일단 보고 있고, 팜스토리도 조금, 이 종목은 곡물 가격 급등이랑 대북 사료, 뭐 대북주 곡물 지원 그런 거에 대한 모멘텀인 것 같은데, 양쪽 다 조금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북주도 이렇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슈가 끝나지 않고 잊을만 하면은 또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하게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지켜봐야 할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나온 기사로는 중국 쪽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딱히 악재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중국까지 나서서 이렇게 대북 제재 완화,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남북 간의 대화가 가능성이 좀 제기된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한미가 어떻게 이거를 답변을 하고 대응을 할지 그거에 대한 대응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로 뭐 중단을 한다고 하기에도 뭐하고 다 이렇게 해도 그냥 말 그대로 강행을 과연 할지, 그렇게 된다면 대북주는 어느 정도 조금 악재로 반응을 해서 조정을 줄지 약간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알 수가 좀 없기 때문에 일단 보면서 대북주는 좀 이런 변수가 있어요. 아마 좀 이런 뉴스나 국제 정치에도 민감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개별주도 몇 개 보고 마무리할게요. 카페24란 종목도 최근에 3거래일 동안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글로벌 결제사 여러가지 뭐 페이팔, 엑신베이 뭐 이런 협력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해외 진출을 뭐 성공적으로 공유하게 됐다 뭐 이런 식의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멋있게 지금 사실상 신고가를 찍었어요. 미미하게 올라가게 했지만 그래도 약간 의미 있는 신고가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보시면은 최근 3일 동안 투신 계속 들어왔고 연기금도 한 80억, 투신 거의 100억, 보험도 들어왔고 그리고 외국인도 거의 한 200억 이상 이렇게 들어온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이렉트로 계속 올라가기에는 역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리는 거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요런 가격대, 그죠? 요런 가격대까지 다시 빠져준다면은 이렇게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녀석은 한번 들어왔다가 그냥 계속 빠지지 않는다. 눌림목을 주고 어느 정도 팔 사람, 차익 실현할 사람이 다 팔고 나간 뒤에는 매도세가 점점 약해지게 되고 그 매도세가 점점 약해지게 된다면 약간의 반발 매수세만 들어와도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눌림목의 원리를 항상 꼭 생각하시고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파동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카페24 체크했고 삼질전자도 5G 관련주였는데 최근에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일단 양음양 패턴으로 갈 수도 있고 일단 전고점 부분까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 종목이 막 테마주처럼 가볍게 움직이는 녀석은 아닌데 일단은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다. 고개를 드는 모습.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개별주로 지켜보면서 관심을 좀 가져보면 할 것 같고 또 KCC건설도 최근에 신고가의 흐름을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이 좀 샀어요. 많이 산 건 아닌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이 한 40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래 대금은 이때 약 190억, 다음날 100억 정도. 시가총액이 일단 2,500억 정도의 회사인데 일단 건설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올해도 실적은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뭐 요런 눌림목 자리 많이 준다면은 또 적절한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윙이라는 종목도 이제 비메모리 훈풍에 이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1분기까지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지연이 된 게 있어서 2분기에 실적이 괜찮게 찍혔고 아마 3분기에 영업이익이 거의 200억, 190억 가까이 뭐 나올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아마 3분기, 2, 3분기까지만 해서 작년에 거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차트 흐름이 나왔어요. 투자자별 동향은 뭐 엄청나게 의미 있는 큰 거래 대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수급은 아니지만 투신 쪽에서 조금 일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말고는 크게 특징적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차트는 야금야금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왔죠. 여기가 전고점 부근인데 다시 올려놨습니다. 다시 올려놨다는 거는 계속 전고점을 여러 번 시도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지의 그 강도를 약하게 만들어서 계속 터치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돌파 확률이 높다. 기본적인 지지 저항의 원리죠. 그래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수급과 만약에 이슈 재료까지 나쁘지 않다면은 더더욱 확률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테마성보다는 기관성의 흐름으로 아마
주봉 플레이를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신 EDP 이 종목은 매주 거의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제가 이제 좋아하는 21선 밑에 자리에서 좋은 자리를 줬어요. 스윙에서 약간 좋은 종목이 21선 밑으로 깨지면은 단기 저점을 찍는 경우가 많아서 스윙 전략으로는 괜찮은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여야 되지 대신.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다시 이번 주 반등이 좀 잘 나왔는데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지만 17,000원 초반이나 16,000원대 중반 가격까지 조정이 나와준다면 우리가 많이 봤던 패턴이 나오겠죠. 요런 삼바닥이죠. 요런 패턴, 삼중 바닥, 좀 더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이 아니라 삼중 바닥을 만드는 그런 패턴을 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미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면서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K사인. 자, K사인 종목은 디지털 화폐, 삼성이 카카오와 손잡고 뭐 디지털 화폐 뭐 진출을 한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은 사실상 거의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게 들어왔는데 유독 K사인만 이렇게 의미 있는 저항대를 다 돌파를 하면서 이런 거래대금 2,600억까지 만들어주면서 이런 기준봉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3일째 이제 금요일날 약간 음봉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종목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졌으면은 아마 기술적인 반등, 약간 눌림목 자리에서의 어느 정도의 파동은 기계처럼 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런 5일선 자리라던가 11선 자리라던가 순차적으로 한 번씩 반등을 노리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대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주들이 강하게 또 수급이 들어왔죠. 신규주들만 몇 개 체크하고 마무리 할게요. 그 중에서도 큐라클이 계속 신고가를 만들고 올라왔어요. 이때가 상장되고 나서 고가 라인이었는데 이때 한 번 터치하고 요때 두 번 터치하고 세 번째는 역시 돌파. 자, 최고 저항대를 자꾸 여러 번 터치한다는 거는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고 오비고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가격은 요런 가격대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날도 윗꼬리가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윗꼬리가 이렇게 길지만 이게 단순하게 뭐 차익 실현의 윗꼬리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궁극적으로 양봉이고 거래대금이 그렇게까지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재료로는 난치성 혈관 치료제 개발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다음 달이든 뭐 조만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뭐 있다고는 합니다. 일단은 신규주로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고 강하게 돌파가 들어왔을 때 거래대금이 3,800억 어마어마하게 터졌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계속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아마 단타 하시는 분들은 다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도 기준봉을 만들었으니까 뭐 351선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놓고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비고도 이때 이렇게 돌파를 했었죠. 이때 돌파를 했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고 한 번, 두 번 나오고 다시 이렇게 좀 횡보를 하는 모습. 자, 여기에서도 저도 이제 지켜봤는데 이렇게 계속 지금 최근에 이번 주는 5거래일 동안 어느 정도 좀 횡보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좀 눌림목을 만드는 듯한 흐름인 것 같아서 이 종목이 이대로 그냥 끝날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때 수급 들어왔었고 요때 수급 들어왔었고 요때는 거래량이 없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만 터져도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신규주들은 역시 변동성이 위아래로 5% 10%는 너무 가볍게 나오니까 비중은 크게 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추가적인 눌림목이지 않을까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주봉을 보셨을 때도 일단 이런 음봉이 나왔죠. 단순하게 양음양 패턴으로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봉만 봐서는 당연히 안 되고 이런 분봉이라던가 일봉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서 조금씩 이제 근거를 찾아야겠죠. 이때도 어제 목요일날 터진 요 장대 양봉이 만약에 혹시나 이 부근을 다시 야금야금 올려준다면은 아마 요게 단기 매집일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보고 다시 정고점이든 슈팅이든 이렇게 시도를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시도를 못하고 이렇게 다시 전저점을 위협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실패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다시 11선이든 5일선이든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 다음 주에 나와줘야 추가적인 좋은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센스, 마지막으로 보는 게 아모센스인데
자, 이 종목도 그 전에 흐름과 비슷하게 보고 분석을 한다면 제가 뭐라 그랬죠? 요런 정고점 부근을 자꾸 터치를 한다. 지금 이것도 요 부분을 요때 한번 터치하고 사실상 이때 한 번 두 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때 터치하고 쭉 빠졌어요. 요 캔들만 보면은 아 이제 끝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다시 금요일날 거래량은 별로 안 터졌지만 다시 조금 올려놨어요. 그죠? 이렇게 자꾸 저항대를 터치하면서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모습. 결국에는 뭐 이렇게 재료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지금 갈 데가 없는 돈들이 이런 신규주들에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의외로 강한 또 그런 상승이 연출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신규주들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일단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크라클, 오비고, 아모스까지 체크를 했고, 최근에 시장은 또 나쁘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수급이 또 몰리는 데만 몰리고 또 안 가는 녀석들은 또 안 가는 종목들은 계속 소외를 받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관심 있게 공부를 많이 하고 지켜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수익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말까지 계속 수익률의 격차는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공부를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시장이 엄청 좋았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도 순환매로 다 올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다 수익이 나기 좋은 시장이었다. 그런데 올해로 넘어가면서 특히 한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서 유독 이제 수익률의 격차가 점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체크하고 이슈들 다 체크하고 투자 심리까지 공부하면서 절대 주식 공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성투하시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성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